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붉은 사막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 펄어비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붉은 사막 기대감으로 시작된 펄어비스의 주가 상승이 검은 사막에 중국 판호 발급에 더해지면서 모멘텀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사막 기대감 증가에 대한 요인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붉은 사막이 게임스컴에 참가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게임스컴에 참가를 확정하면서 기대감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검은 사막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이례적으로 판호 발급 전부터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판호 발급을 받고 CBT를 진행하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의 판호 발급이 확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은 사막에 대해서 중국의 흥행 기대감,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 모바일 버전이 앞서서 중국에 출시가 됐는데 생각만큼 긍정적인 모습들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랑 흥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현재 PC MMORPG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작이 적기 때문에 이 신작의 경쟁 강도가 낮아서 흥행 가능성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검은 사막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펄어비스의 주가 상승 동력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붉은 사막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활동에 예고를 했는데 이런 마케팅이 가시화될수록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에 확정이 났죠. 여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게임스컴 2024년에서 이 펄어비스가 확정이 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면은 검은 사막과 이제 붉은 사막의 출시를 확정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일에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되고 오프닝 라이브가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도 여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3대 게임쇼 중 미국의 E3가 폐지가 되면서요. 8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이 세계 최대 게임쇼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게임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 산업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신작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대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기대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 저희가 사례를 좀 보면은 신작이 대형 게임쇼에서 시연과 마케팅을 계획을 하고 해당 게임쇼가 가까워졌을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오 위즈의 피해 거지 같은 경우에도 게임스컴의 2023년 세계 부문에서 수상을 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주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게임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 전에 기대감 고조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예상을 상회를 했는지 하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봤을 때 불굴 사막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붉은 사막의 이런 흥행 기대감 증가에 대한 요인들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부터 이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시작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게임의 흥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시를 언급을 하자 주가가 11%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붉은 사막 흥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흥행에 앞서서 이렇게 게임스컴이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데 과연 이목을 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흥행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현재 세계적으로 이 콘솔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콘솔 게임의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을 봤을 때 이런 붉은 사막의 흥행 가능성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금일 같은 경우에도 게임스컴의 참가가 확정했다는 내용들에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예고를 하면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겠죠. 검은 사막, 중국, 그리고 이 붉은 사막의 기대감, 이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소폭의 흥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펄어비스의 차트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를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근대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단기적 고점 부근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상마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부분도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을 대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던 라인대를 이탈하고 방금의 사례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상승을 할 때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이동평균선이 있죠.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단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과 61선이 걸쳐져 있는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하던 기간이 다시 이렇게 매수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의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요인들, 그리고 저희가 붉은 사막에 지켜볼 포인트와 향후 저희가 지켜볼 전망과 전략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